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천사시대 41번부터 57번까지 모조리 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감 잡으셨으리라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감을 잡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의 이 결과는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말 그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서 슬슬 자신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오늘 41번부터 선사시대 문제의 끝번까지 우리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부터? 41번부터 한번 풀어보아요. 다음 절에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몰라라.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고 있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라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고 한다. 부영고죠. 부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여. 자, 그러면 1. 숭화강 유역의 팽화지대에서 성장하였다. 그렇죠? 2번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들, 대가들, 마가우가 저가. 자, 3번 왕이 죽으면 노비들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그렇죠? 이 순장의 풍습은 부여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그 가야 지방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4번 국력이 쇠퇴하여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히 병합되었다. 네, 고구려에 완전히 병합되는 거 우리가 쇠퇴해서 옥조 때죠. 태조 때의 뭡니까? 이 옥저가 병합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42번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시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이 뭡니까? 고인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이것이 톡인데 무슨 톡이? 미송리식 톡이다.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톡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느 시기입니까? 청동기 시기죠. 1. 정치 권력을 가진 군장이 출현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청동기 시대 때에. 자, 2번 율령이 반포되어 통치제가 정비되었다. 자, 이것은 언제예요? 율령 반포. 우리가 고대 국가. 주로 얘기한다면 어느 시기입니까? 우리가 삼국시대. 중앙집권국가. 자, 3번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구석기 시대고요. 4번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저장한다. 역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3번 미추신 이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야생 동식물 채집에 의존해온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의 섭리도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현상과 사물의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특정한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무당의 주술적 힘을 믿는 샤머니즘 등이 등장하였다.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출토된 조개 껍데기 가면은 신의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 시대죠. 동삼동 유적지 나옵니다. 오십미지 암동 할 때 그 동삼동이죠. 1. 공동체 사이가 분화되어 계급이 발생했다. 언제입니까? 청동기, 금속제 무기를 사용하여 주변 세력을 통합했다. 청동기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3번 바닥에 뾰족한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신석기죠. 4번 구릉지대의 취락을 이루고 목책과 환호로 외부 진입에 대비하였다. 네, 구릉지대, 청동기 시대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44번 다음 혼인 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자가 10살이 되면 혼인을 허락한다. 남편이 될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길러서 아내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이때 여자의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지불되면 다시 사위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린 여자들을 이제 결혼을 미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민며느리제 어디입니까? 옥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1번 천군이
신성구역인 소도를 다스렸다. 이건 어디예요? 사만이죠. 2번 매년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철 행사. 자, 고구려입니다.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배상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 4번 가매장했다가 가족의 뼈를 추려 한 목각에 안치하였다. 이것은 바로 뭐죠? 네, 옥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5번.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그렇죠? 작은 격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2번 강원도 양양 지경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자리로 동그란 모양의 바닥 중앙에 화덕이 있었다. 네, 맞는 얘기죠. 양양, 네, 양양도 해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3번 신석기 시대에는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자기 부족을 이끌어가는 평등사회였다. C족 공동체 사회였죠. 평등한 C족 공동체 사회가 신석기 시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고. 4번 신석기 시대에는 민무리 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 방형, 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무늬 토기, 검은 간토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붉은 간토기 언제였어요? 청동기였죠. 검은 간토기는 언제입니까? 철기 시대예요. 철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네, 정답 4번. 우리가 여기서 민무늬 토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 좀 더 빨리 나온 토기 뭐가 있습니까? 이름 민무늬 토기. 그러면 그냥 민무늬 토기는 뭐라고? 청동기 시대 때다라는 거 한번 되짚어 봅니다. 46번 고대 국가들의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고대 국가. 기원전 1세기 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과 더불어 부여, 동해, 옥저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네, 공존하고 있었죠. 2번 옥저에서 혼인을 정한 뒤에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혼인을 정한 뒤에 신부집 뒤편에 조그만 집을 짓고 그 조그만 집이 뭐예요? 서옥이죠. 서옥제죠. 이게 뭐예요? 대릴사회죠. 어디의 풍습이에요? 고구려의 풍습이죠. 그죠? 고구려의 풍습이에요. 그러면 옥저라고 그랬죠? 옥저 틀렸어요. 옥저는 민며느리제니까. 3번 동해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편성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책화의 풍습이죠. 네, 맞는 얘기고. 4번 사만 중에서 만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만을 이루고 있는 소국 중에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만의 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는 사만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됐다. 만, 진한, 변한 이렇게 있는데 그중 사만 중에서 마한이 가장 세력이 컸다. 그 다음에 만 중에서도 바로 어디? 예, 목지국이 제일 컸다. 이게 만을 병합했던 임금이 누굽니까? 백제의 근초가 왕이죠. 예, 그만큼 세력이 컸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1.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는 아슐리안 토기, 주먹토끼를 비롯하여 방대한 석기가 출土됐다.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아슐리안 토기, 주먹토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아슐리안형 주먹토끼는 원래 이쪽 동아시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때에 이렇게 주먹토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먹토끼 형태가 유럽 쪽,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럽 애들이니까요. 그쪽에서 나타나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는다. 동아시아까지는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연천 전곡리, 이쪽이 어디예요? 동두천 위에 휴전선하고 맞닿은 그 전방 지역이잖아요. 이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미군에 의해 가지고, 훈련은 아니고, 데이트를 했었군요. 네.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군이 이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것이 주먹도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가 유럽에 비해서 우리 동아시아가 늦었다라고 말했던 그런 이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게 되는, 잘못된 이론이게 됨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 다음에 2번. 부산 동삼동에서 출대된 조개 가면은 국자 가리비에 사람의 눈과 입모양의 구멍을 뚫은 형상으로서 집단 공동체의식이 생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신미지암 동이었죠. 오신미지암 동. 이거 언제예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죠. 2번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죠. 신석기 시대. 그렇죠? 47번 하고 있네요. 그죠? 47번. 2번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3번. 충북 제천 전말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축소되었다. 구석기 시대고요. 4번. 평안남도 상원 건모리 동굴에서 주먹도끼와 외날치기가 축소되었다. 이것도 동굴이니까 구석기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8번. 요 문제 좀 중요해요. 48번.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것은 이제 고조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만이 고조선 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위만조선의 시작이죠. 하는 조조선 영토 내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영토로 4개의 군현을 만든 거죠. 낭낭대방, 임둔, 현도, 낭낭대방, 진번, 현도. 예, 옛날에 임둔이라고 하는데 진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4개의 군현. 그 다음에 얘의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해 투항하였다. 이 고조선이 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고조선이 한과의 중개무역의 관계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는 이쪽 지역에 고조선이 그 점령하고 있는 예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한나라에 투항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나라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여기에 창해군, 물론 아주 잠시 2년 동안만 있었습니다만 창해군을 설치를 했었죠. 한나라가. 그 다음에 미음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위 서파를 사용했다. 요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동도위라는 거는 한나라에서 준 벼슬의 이름이에요. 벼슬의 이름인데 이 서파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한나라 무제가 사신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중개무역관계 즉 고조선과 한나라의 어떤 그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좋은 관계로 가자. 그래서 그 한나라 무제가 좀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당시에 고조선 우고왕이 이거를 싹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너 갚아라 새끼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욕은 아니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너 갚아려. 네,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갑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장수가 얘를 호위하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이 고조선 장수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그 고조선 장수를 죽여요. 서파라는 사람이. 죽이고 한나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제가 아유 너 이뻐라 해가지고 요동도위라는 뭐를 줍니까? 그 관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조선에서는 자기 장수를 얘가 죽였기 때문에 이 서파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나라와의 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죠? 이것이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 쭉 보시면 뭐 살해되고 뭐 이런 거. 이거겠네요. 그죠? 이거. 투항한 거고요. 그죠? 긴장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제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전쟁하게 되고 우고왕 죽고 한나라 망하죠. 고조선 망하죠.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나라의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있습니까? 있죠? 예, 정답 2번. 2번.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49번.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대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등의 주술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부족 단위의 평등한 사회였다. 가락바퀴나 뼈바늘 출토로 보아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음짓 집터의 바닥은 대부분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다. 신석기 시대죠. 자, 그러면 정답 2번입니다. 보너스 문제 신석기 시대. 바로 50번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제천 전말 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꽃불 입뼈 등이 출토되었다. 네, 이거 어느 시대겠어요? 구석기 시대죠. 선사시대죠. 2번 부요 송곡리 유적의 원형 집터의 경우 집터의 바닥구멍에 구덩이를 파고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이 있다. 자, 움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요 송곡리 유적은 어느 시기의 유적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뭐가 그 쌀을 태운 흔적이 나타났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3번 신석기 시대에는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는 것을 피하는 족외혼이 지켜졌으며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토테미즘이 나타났다. 이 토테미즘이 아니라 뭐예요?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이죠. 토테미즘은 뭐를?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샤머니즘은 뭐예요? 샤머니즘은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매개자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무당 이런 것들이 이제 샤머니즘이다.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4번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반량정, 오수전은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화폐가 들어왔었죠. 4번 철기 시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골라줘야 되겠죠. 자, 51번. 밀주신 나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꼭 이런 식으로 내요. 그냥 틀린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여 마가우가 저가 구가 그 밑에 대사자 사자가 있다. 이들 가들은 별도로 사주들을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가였다.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불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라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있어도 힘이 별로 없죠. 이거 어딥니까? 부여입니다. 부여. 잘 아시겠죠? 네, 부여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1번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2번 매년 12월 영고라는 제천 행사. 이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 부영고, 그렇죠? 영고, 그렇죠? 3번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일책 12번. 네. 4번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었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제의 풍속이 있었다. 옥저죠? 옥저입니다. 정답 4번. 네, 4번 정답. 52번.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석기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승배찌르기. 자, 여기에서 승배가 뭐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 어떤 자루 그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승배찌르기는 언제 나와요? 후기 구석기 시대 때에 나오는 것이죠. 네, 요거 52번 후기 구석기 시대 때에 나오는 것이죠. 틀렸네요. 바로 2번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대부분 우음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그렇습니다. 3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거 쓰고 주술적인 것들도 하고 했다고 얘기했죠. 4번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양동고 붉은 간토기, 반달돌간, 홈자개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간토기 두 경우에 나오는데 붉은 간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가 있죠. 검은 간토기는 언제? 철기 시대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3번. 가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옷은 흰 옷을 숭상하며 흰 배로 만든 큰 소매와 달린
큰 소매가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이거 어딥니까? 부여죠, 부여. 부여의 별종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진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이건 어디예요? 고구려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얘네들 뭐라고 불렀어요? 성격이 흉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흰 옷을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염색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흰 옷을 입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가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가 1.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 이거 옥저죠. 틀렸죠. 2. 나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이건 사만이고요. 그래서 틀렸고. 3. 가 부여 남의 물건 훔쳤을 때 12배를 배상한다. 부여 일책 12법. 맞지요? 네. 4. 나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다. 자, 이건 어디예요? 동해죠? 예, 동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4번. 기역과 니은 두 나라의 공통된 혼인풍속, 공통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아주 생뚱맞은 것이 나왔어요.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저가 구가 등의 벼슬이 있었으며 쭈쭈쭈쭈 이거 어딥니까? 부여죠, 부여. 왕 아래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주의 선인 등의 권리를 거스르고 있었다. 중대한 범죄자는 제거의 일을 통해 사형에 처했다. 고구려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서옥제 1번. 서옥제는 어디예요? 고구려죠. 공통된 게 아니죠. 민며느리제 어디예요? 옥저죠. 둘 다 해당이 안 되죠. 형사취수제. 예, 그렇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력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통점이 형사취수제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에서 3번을 고르는데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시험에는 물론 이것을 정답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대우혼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 대우혼제가 뭐냐?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우혼제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는 건데요. 옛날에 시족사회, 그러니까 원시대 때의 그 결혼 풍습이에요. 옛날에 시족사회는 시족 사이에 단체로 결혼하죠. 단체로. 네, 단체로. 주로 이제 조계혼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동해에도 조계혼이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도 조계혼이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결혼을 해요. 단체로 결혼을 합니다. 네, 결혼을 다 이렇게 해요. 단체로 결혼을 싹 해요.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막 여기 또 뭐 여자 있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이제 남자라고 본다면 여자고 이 남자가 얘도 이제 저기 여자로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뭐 자기 와이프로 하게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얘도 이 여자랑 이렇게 하게 되고 얘도 뭐 이렇게 이 여자랑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돼 보여요. 이게 이제 초기 원시 시대 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낳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확실하죠. 엄마는 확실하게 되는데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계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기 때는. 예, 엄마의 자식이라는 거. 아무래도 나의 아빠가 이 아저씨인지 저 아저씨인지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엄마는 우리 엄마가 확실하게 맞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누구를 많이 따르겠어요? 엄마를 많이 따르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우혼제라는 중간 형태의 혼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게 남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1대1로 결혼을 합니다. 1대1로 결혼을 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혼이 자유스럽다라는 얘기, 아주 자유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이혼이 아주 자유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아, 나 너랑 이제 못 살겠어. 그리고 얘랑 결혼을 해. 아니, 나도 너 싫어. 쪼잔하고 싫어. 그래서 얘랑 결혼하고 이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때는 짝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혼이 굉장히 자유스러워. 그러다가 이제 일부 일처제로 가게 되는 건데 이 대우혼제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대우혼제는
일부 일처제로 가는 바로 전 단계에 나타나는 원시 시대의 혼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의 확립은 백제보다 고구려가 빨랐다. 네, 부자상속 고구려가 빨랐다. 그렇습니다. 언제 때요? 고국 천왕 때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 왕 때 성립이 됐고요. 2번 통치체제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삼국은 모두 율령을 반포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고구려가 한사군을 축출하는 무렵 신라는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한사군을 완전히 없앴을 때는 고구려의 누구였어요? 낙랑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그래서 미천왕이죠. 313년도에 미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국을 정벌했다. 이거 어떻게 그랬죠? 우지가 신라 왕이래. 우지가 신라 왕이래. 6세기 초반이죠. 지증왕 때 512년. 그러니까 거의 몇 년 차이가 나요? 200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아닙니다. 시대가 틀려요. 자, 4번 고조선과 부역 가야는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멸망하였다.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그렇죠. 부족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멸망하였다. 그래서 이게 또 맞는 걸 보는데 이거 약간의 그 저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왕이 부자상속을 했었죠. 부왕, 준왕.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 삼국시대 때 나타나는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연맹제 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다라는 표현도 맞기도 해요. 자, 5번 백제의 고위왕은 목지국을 병합하여 만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렇죠. 목지국을 고위왕이 병합했고요. 마한을 끝까지 멸망하게 한 것은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백제의 근초고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 자, 56번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그 나라의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누굽니까? 옥저죠. 옥저의 민며느리제죠. 자, 남쪽으로는 진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맞닿아 있다.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예의 무천이죠. 그래서 동해를 얘기합니다. 동해. 그래서 가는 옥저, 나는 동해. 1. 가. 신부의 집에 서옥을 짓고 훗날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내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1번은 뭐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2번 가.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제가회의. 제가 대대로입니다. 누굽니까? 예, 고구려죠. 고구려. 그 다음에 3번 나 족장은 동해.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에 사출도로 다녔다.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 얘네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여죠. 부여. 네, 부여. 4번 나 동해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조계원 풍습과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 등으로 보상하는 채권한 풍습이 있다. 동해.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 4번. 네. 자, 57번. 다음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꺼리는 것이 많아 사람들이 병들어 죽으면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 낭낭당궁이라는 활. 바다 표범 가죽 반어피죠. 반어피. 무늬 있는 표범, 그리고 키가 작은 과마가 나타난다. 과마, 키가 작은 말이죠. 말. 이게 어디예요? 동해죠. 동해입니다. 1번 신랑이 처가에서 지은 서옥제에 머물렀다. 고구려. 2번 을력 정월에 영고라는 은나라의 달력입니다. 영고라는 국중대회. 보통 이 을력 정월이라고 보면 12월로 보는 거예요. 국중대회가 열렸다. 영고, 부영고, 부여죠. 3번
법금 8조가 시행되어 살인, 상해, 절도 등을 처벌하였다. 8조법. 고조선이죠. 고조선. 4번.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 소말로 배상하게 한다. 동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사시대에 관련돼 가지고 아주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워밍업을 한 것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고대시대, 중앙집권국가 고대시대에 관련된 문제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또 이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풀이를 한번 해보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면서 우리가 합격으로 한 발 한 발 더 진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